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5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은 무역의 날이었습니다.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으로 쭉 이어져 오는 우리 역대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특히 기업인이 잘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인을 극찬을 하고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그 설계를 했던 사람들을 극찬하는 내용인데 다만 누가 잘했다 하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부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건 빼고 지금 수치만 딱 해가지고 오랜만에 사실에 부합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누가 써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가장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연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듣다 보면 좀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내용도 있고 해서 듣기가 불안합니다. 근데 이 연설은 듣기에 편하다 이거죠. 다만 하나 부족한 게 이런 근사한 경제, 이렇게 복지 예산을 많이 써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런 경제를 만드는데 결정적 공을 한 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어야 국민들도 교육이 되고 우리 역사를 존중하게 되고 우리 선배 세대의 노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나름대로 안심하고 들을 수 있었던 이 연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도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엄중한 국제 경쟁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준 무역인에게 감사한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역이었고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 수출이 줄었으나 우리는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 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 우리는 기업인과 과학기술인 국민이 단결해 일본의 수출 규제도 이겨내고 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며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 아주 근사한 한국 경제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수출, 수입 합쳐서 1조 달러를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공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정권만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이 만든 기반이었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름을 빼고 특히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던 이명박 대통령 이름도 빼고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4대 개혁을 추진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빼고 그냥 주인공이 없이 잘 되고 있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연설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회복되는 등 저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 유럽 연합, 아세안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선박은 올해 세계 LNG
LNG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하여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입니다.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수소차는 3배 이상 수출 대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바이오 헬스는 9년 연속, 2차 전지는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고 식품 수출은 가전제품 수출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한국 경제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설명만 들어도. 어떻게 해서 대단하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기업인을, 특히 대기업일수록 적대시하고 노조 편만 들고, 검찰, 경찰도 기업인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다. 특히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 씨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판사로부터 혁신 잘 하라라는 훈계까지 듣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도 한국의 기업인이 이렇게 한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수출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문 대통령은 무역시장 다변화도 희망을 키우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연방 국가로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24% 성장했다. 신남방지역 수출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고 아세안은 제2의 교역 대상이자 핵심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는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 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함께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양자 FTA를 확대하여 신남방, 신북방을 잇는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거창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가능성 있게 보이는 것도 역시 한국의 우파 정권이 펀더멘탈, 기반이 단단한 경제, 세계 5위 공업국가, 세계 6위 5위 되는 수출국가를 만든 그 기반이 있었으므로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주인공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1초대 부팅 블랙박스를 개발한 MT-오메가, 자가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여 100여국에 수출한 아이센스 등의 업체를 호명하면서 중소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업체의 이름을 부를 정도 같으면은 오늘날 이런 강한 경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도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기반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압축 성장이 있었으므로 가능했고, 특히 1980년대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시절에 일본을 따라잡자는 캠페인이 그 길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 10.1%를 달성했고, 80년대에 이미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기반 구축을 시작을 했다. 이게 다 모여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높게 보입니다. 더 높게 보이는 거죠. 지나간 역사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 위에 서면은 언덕의 높이만큼 사람이 커져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언덕을 싹 쓸어버리고, 한국 현대사라는 언덕을 싹 쓸어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은 낮아져 버리잖아요. 낮아져 버리잖아요. 왜? 언덕 위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긍정한 그 바탕 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어서 개방과 포용으로 성장을 이끈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한국의 기업 환경은 세계 5위권에 들었고 국제가 경쟁력도 3년 연속 상승하여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되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30년에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된다면 결국은 미국, 중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독일은 한참 떨어진다. 과연 우리가 독일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 두고 볼 일인데 정치만 안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남북한 인구가 8천만이 되니까 8천만이라는 경제 규모로서 밀어붙이면은 똑같은 인구를 가진 독일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과 같은 계급투쟁론자의 경제 정책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결국 대한민국과 북한 노선의 차이는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준 대한민국은 성공했고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은 북한은 모든 면에서 실수하고 말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를 기피하는 대통령으로 찍혀버렸습니다. 연설에서 자유란 말을 굳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자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기에다가 평화를 집어넣고 거기에 민족, 우리끼리 뭐 이런 걸 집어넣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그게 종족주의다 하는 비판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이 무역의 날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바가 있습니다. 1964년에 우리가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무역의 날로 이름이 바뀝니다만은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무역 수출의 날이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100억 달러 수출을 77년에 달성했습니다. 77년. 근데 지금은 5천억 달러 전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불과 한 42년 만에 1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50배가 늘었네요. 50배. 일본은 얼마냐?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수출이 한때 한 30억 달러 하다가 지금은 1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10분의 1. 3억 달러 대 5천억 달러. 이게 남북한의 대결입니다. 대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서 이긴다고 해서 체제 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보적, 군사적, 무엇보다도 이념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에 오히려 밀리고 있으니까 50배의 덩치로서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김정은 정권을 겁을 내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무역의 날 연설을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한 이 대단한 대한민국의 문명과 그 문명을 뒷받침하는 이 경제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냐, 언젠가는 망가져가지고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악몽을 거두어 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감사합니다.